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오늘은 욕실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욕실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남편의 길을 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풍수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집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꾸민다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욕실은 음습한 곳이기 때문에 환기와 통풍이 잘 돼서 습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화장실 풍수가 따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보면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을 우리 집에서 가장 멀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그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화장실 풍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화장실을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늘 습하고 화장실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한 공간을 방 안까지 들여왔으니까 최대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을 둬야 되겠죠. 이제 그런 소품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천연 향초입니다. 천연 향초는 습기 제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퓨저예요. 좋은 향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디퓨저를 둘 때도 천연 디퓨저 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관엽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욕실에 두기에 좋은 관엽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테이블 야자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주고 싶은 식물은 제일 먼저 테이블 야자도 역시 욕실에 두기에 적합한 식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청정 효과에 더 좋은 걸 권장한다면 간음죽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간음죽은 왜 좋으냐면 암모니아를 제거하는데 정말 1번이에요. 1번. 제일 좋고요. 그리고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욕실이다 보니까 햇빛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그리고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도 30년 된 간음죽을 지금 키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쉬운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나쁜 기운을 중화한다고 하니까 꼭 두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샴푸나 어떤 보디 샴푸 같은 거를 여기다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욕실을 예쁘게 꾸미자고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이 디스펜서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에 이만큼 남아요. 그러면 안 나오죠. 꾹꾹 누르는데 머리는 물에 이미 젖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물을 타서 막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 한 번으로 족하면 되는데 또 좀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날 그걸로 또 머리를 감죠. 녹농균은 그 습기를 제일 좀 좋아한다고 해요. 습기는 3시간만 지나도 어떤 세균이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머리를 감게 되면 어떤 모낭염이나 어떤 피부염이나 여러 가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녹농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섞어서 쓰는 행위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역시 또 여러 번 계속 거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이 욕실 공간을 굉장히 생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플라스틱보다는 될 수 있으면 디스펜서 하나를 구입할 때도 도자기 종류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에 두는 하나하나의 모든 소품들은 우리 집에서의 하나의 다 오브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를 구입할 때도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닦기가 편해야 돼요. 슬리퍼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뒤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둑판처럼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깊이가 한 1cm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다가 막 면봉으로 또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미끌미끌한 그 물때를 닦은 적이 저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랜 예전에. 근데 그때만 해도 삶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요. 늘 닦기가 편하고 주방에서는 설거지가 편하고 인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고 별로 파이지 않은 것들 구입하면요. 닦기가 편하니까 깔끔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약간 탁한 기운이 늘 머무는 이 공간을 조금이라도 생기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소품을 이야기했고요.
욕실 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능하다면 그 바닥에 난방 공사를 할 수만 있다면 좋아요. 바닥이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한 기운이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난방 공사를 하면 좋겠고요. 공간이 허락한다면, 약간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욕조 공간을 이렇게 파티션이나 여러 가지 샤워 커튼을 달고, 그리고 여기 세면대와 자변기를 분리하는 게 좋아요. 자변기와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면은 반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물때가 끼고 곰팡이가 쓰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허락된다면, 약간의 공간이 여유가 된다면 그러한 방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타일 공사, 욕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타일 공사예요. 타일 공사를 하는데 덧방을 해도 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로 우리 집을 욕실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일 공사 따로 하고, 여러 가지 부착되어 있는 액세서리 다 따로 하고, 다 따로따로 업자들 불러서 공사를 직접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가 업자들은 조금 일을 편히 하는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덧방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왜 하면 안 되냐면요, 덧방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이 타일 위에다가 타일을 한 겹 더 붙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욕실 공사를 할 정도라면 아마도 그 욕실은 10년 이상 아마 오래된 아파트일 거라는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면요, 이런 공간이 다 노후화가 오게 되죠. 그러면 이 타일을 붙일 때 처음에 어떻게 붙이냐면 세면하고 모리하고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타일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또다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욕실 공간이 훨씬 좁아집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덧방하면 되는데 세 번을 덧방하는 데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문이 이렇게 열면요, 슬리퍼가 걸려요. 이게 한번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타일 위에다 다시 덧붙이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욕실은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명을 할 때도 최대한 밝게 보세요. 글씨를 읽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러면 욕실 가서 봐 할 정도로 밝게, 우리 집 공간에서 제일 밝게 분위기 낸다고 어두침침하게 간접 조명보다는, 어쩌면 분위기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풍수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밝게 하고요. 좀 오래전에 한 1900년, 2000년도에는 굉장히 어두운 색깔을 붙이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타일을 블랙, 검정으로 많이 붙였다고 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좀 어둡게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지을 때도 풍수에 근거해서 설계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욕실 타일도 요새는 밝게 가는 위주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욕실 타일을 굉장히 밝게 하고, 바닥은 조금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밝은 거와 어두운 거의 조화를 잘 맞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타일 공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공사가 완벽하게 됐다면, 이제 세면대 붙여야 되고, 수전 붙여야 되고, 타월 거리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구입을 할 때도, 저도 이제 이렇게 욕실 공사를 하고 나서 이걸 너무 성급하게, 제가 그때 되게 바쁜 좀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품을 팔지 못했어요. 타일은 내가 정말 신경 써서 정말 예쁜 디자인, 예쁜 걸, 고급진 걸 붙이긴 했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고르다 보니까요, 살면서 계속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걸 하나를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쓴다면 정말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적은 비용으로 호텔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런 수건거리. 보통 욕실에서 액세서리라고 하면은 이런 수건거리, 그 다음에 휴지거리, 그리고 이런 수전, 그리고 이런 샤워부스, 이런 게 있어요. 이 수건거리와 요 몇 가지 소품만 바뀌어도 우리 집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욕실 공사를 하지 않고도 좀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다면 그거만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건거리가 블랙도 있고요, 화이트도 있고 골드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깔끔
깔끔한 걸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화이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나는 고급스럽게 가고 싶어, 우리 집이 진짜 너무나 모든 게 고급스러워, 그러면 골드로, 요즘에 골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세련되고 약간 좀 멋스럽게 하고 싶어, 그러면 블랙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너무 그런 걸 고르실 때도 너무 비싼 걸 찾기보다는 정말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는 거, 우리 집 전체적인 컨셉에 맞는 걸 찾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요, 욕실에 들어가서 보면 욕실 전구가 하나가 빠진 때들이 있어요. 욕실에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전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구가 하나가 나갔어.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다시 새거로 가로 끼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가끔 제가 종종 보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집이 현재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에너지 절약한다고 일부러 빼놓는 분도 있으세요. 눈이 한쪽 없는 거야.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풍수에서. 그것도 안 되고요. 욕실에서는 통풍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환풍기 늘 24시간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밤에 잘 때 시끄럽다 그러면 잘 때만 빼고, 그래서 늘 환풍기를 틀어놔서 조금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나쁜 기운은 빠져나가고 좋은 생기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늘 청소를 자주 해서 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기운이 우리 욕실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 거에 더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친절한 경혜 씨였습니다.